오늘도 어딘가를 향해 떠나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면 병나는 사람들, 그게 저희 가족이니깐요. 집에만 있으면 싸워요. 그렇게 싸워요. 저희만 그런 걸까요? 저희가 미국에서 묵고 있는 동네는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입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군이 좋은 동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이곳에 이민자가 아니고 여행객이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인 건 확실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을 추억하면서 다시 와봤습니다. 얼바인이라는 동네는 신도시 느낌이라서 그런지 공원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공원 투어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저의 시야가 넓어진 건지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에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추억의 장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오면 아이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던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신나서 뛰어 들어가려는 걸 영상을 찍는다고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는 못했지만요. 입구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입장하면 그야말로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4년 만에 와본 이곳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나 미술놀이를 하는 곳은 조금의 사용감이 있어 보였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세상인 만큼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게 여전히 유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4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야외에 대형 놀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실내에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는 많았는데 저희 부부처럼 야외에서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대형 놀이터가 없어서 미국에서 아이들과 가장 먼저 와봐야지 하는 곳이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이곳 모래놀이를 하는 곳이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관리가 어렵고 위생상 혹은 미관상 모래놀이 놀이터가 많이 사라진 추세라서 바다에 가면 하염없이 엄마는 물멍,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곳은 모래놀이보다 윗단계인 모래놀이 플러스 지능놀이까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도 관여하지 않는 미국의 부모들을 보면서 뒤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마, 가지마, 조심해 하고 아이들을 따라다녔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차 적응으로 인해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끝나는 시간까지 놀다가 문 닫고 퇴장했습니다. 이제는 4년 전보다 많이 커서 놀이터가 시시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걱정을 왜 했던 걸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들입니다. 문 닫고 퇴장했는데도 여전히 집에 갈 생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곳 주변에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 밖에 놀이터나 도서관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현지인처럼 여기저기 도장 깨기를 해줘야 오늘도 집에 갈 수 있나 봅니다.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게 하다가 문득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성장하였으니 다른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는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적을 테고 그만큼 정보도 많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홀로 해외로 캠프를 보낼 만큼 강심장 엄마는 아닌지라 생각도 안 해본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테이블 축구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며 신나게 노는 걸 보니 저도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캠프 말고 제가 알아본 것은 현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팝업 창으로 들어가서 연령별로 참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600가지 정도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체육, 요리, 댄스, 어학, 컴퓨터 등등 다양하게 말이죠. 저희는 올해 체류할 예정이 아니고 이미 많은 수업들이 인원 마감이 된 상태이거나 시작일이 지난 상태여서 원데이 클래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하나 신청해 보았습니다. 가격도 $10에서 $200 수준으로 기간별로 혹은 커리큘럼별로 다양했습니다. 보통 얼바인에 있는 모든 공원들 옆에는 건물들이 하나 있었는데 관심 갖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건물들 안이나 밖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수업을 등록해 놓은 공원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멀리서도 열기구가 보여 상징적인 공원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 공원은 원래 미 해병 공군 기지였는데 공원으로 용도 변경이 된 곳이며 미국에서 제일 큰 공원으로 20개의 축구장, 12개의 야구장, 도서관, 회전목마, 기념탑 등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파머스 마켓이 열리기도 하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라이브 연주 음악회도 종종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방문해 보아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열기구는 원래는 돈을 지불해야 탈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인지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열기구 한번 태워주고 싶은 마음에 방문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수요일날 방문한 저희는 근처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동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 후에도 시간이 남아서 건물 앞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들과 기구들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농구 코트나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리 맡기가 쉽지 않은 치열한 한국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공원마다 여유있게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고 또 부러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등록한 수업은 크리스마스를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 포장 용지와 함께 카드를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학부모들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고 주변에 산책을 한다든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은 집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수업들은 정말 많았지만 수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인원 마감이 된 상태여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은 아쉬운 마음 상태로 신청했는데 또래 아이들과 친절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고 나온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저처럼 아이들을 홀로 캠프에 보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혹시나 한 달 살이나 장기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캠프와 다르게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체험 가능한 정보를 널리 공유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추천드려요. 다른 지역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왜 한국인들이 얼바인을 가장 많이 이민이나 유학으로 알아보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습니다.